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보수 패널 두 분과 함께 진행하는 레드 라커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진영을 넘지 않고 보수에 갇혀서 보수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형제 두 분 나오셨어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구입니다. 이거 세신 모습 아니죠? 아, 셋이 아니고 아니 예. 저기 이거 100m 누구야 그 누구지? 아,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아, 승리의 그렇군요. 그 저는 또 그겁니다. 이렇게 미시는 예. 코치인 아, 줄 알고. 이거 아닙니다. 나는 예. 한화 이글스 독수리 날개인 줄 알았는데. 역시 정혁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보니까 또 한 주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고 더운데 두 분 건강하게 잘 네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VAR부터 볼 텐데, 자, 민주당의 분열 카드가 될 거로 예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복권. 근데 이게 여당 내에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4선 중진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또 반대 의견도 교환했다. 뭐 이런 뉴스 있었는데, 자, 먼저 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영상부터 보고 이어갑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어딘가요? 공감하기 배경이? 어렵다라고 오늘이군요.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오늘 오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아, 맞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시는 최고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최고위도 안 했는데 기자들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찾아갔네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 기자협회 모임도 있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도 뭐 대충 또 말을 했고 했던 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일단 제트 스님이 전달했고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다. 일단 반대 의사를 한동훈 대표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내 입으로 반대입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충분히 뭐 충분히. 본인이 반대했다는 거는 어. 뭐 밝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전원을 통해서 밝히긴 했지만 예.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식 스타일이구나, 이제 이게 굳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아닌 건 아니구나. 내가 이거 굽힐 수 없다, 아닌 건 아하. 확실하게. 아하. 근데 지난번에 두 번이잖아요. 한 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에 사면할 때 2022년 12월 때 그때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밝혔지만 자신이 내각의 일원으로서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그건 아닌 거다라고 계속 밝힐 수는 없잖아요. 장관은 대표와 장관은 다르다. 그때 당시는 어쨌든 저기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면합니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도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예, 맞아요.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사면을 아하.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하. 이렇게 또 증언을 해주심으로써 한동훈 대표를 도와줌으로써 그 당시에 그랬구나.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예. 그 기록에 남기셨어요. 기록에 남았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하는구나라고. 아하. 근데 이번에는 여당 대표니까, 물론 여당 대표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고유 권한이므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여당 대표의 어떤 의견을 전달은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힘으로써 나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예. 아하, 이렇게 그 색깔을 분명히 했다. 네네. 어떤 의미에서 차별화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네. 정 변호사님.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네. 그런데 권한이 있다고 그 행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하고 그게 정당화되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내가 돈이 있어요. 돈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써. 돈을 길거리에다가 막 뿌려. 내가 돈이 한 1조쯤 있으면요, 진짜 한 1억 정도는 현금으로 10,000원짜리 뽑아가지고 만장이거든요. 예. 만만이면 1억이잖아요. 만장 뽑아가지고 요 앞에서 다 뿌려. 그거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예.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죠. 김경수 복권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 판결을 찾아봤더니 예. 그 법원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댓글 조작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 김경수의 이런 범죄 행위가 언제 일어났느냐.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갖다 미쳤다. 그러니까 보통 때 댓글 조작해도 우리 사회 여론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데 심지어 중요한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를 앞두고 했기 때문에 더더더 위법성 정도가 높다. 그다음에 더 위법성 정도가 높은 게 예컨대 김경수가 그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고요. 저 같은 뭐 일개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드루킹 같은 평범한 시민이 저런 행동을 선거를 앞두고 해도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김경수 국회의원이 예. 국회의원이 오히려 범죄 행위를 갖다가 했다. 더군다나 선거와 관련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김경수 범행 기간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범행 기간이 길고 그때 조작된 댓글의 양이 수천만 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는 진짜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 복권한 건요, 그냥 복권이 아니에요.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컨대 저 피선거권이 있거든요. 예. 저한테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죠. 나중에도 선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정말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총선에 예컨대 예.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예. 어떤 복권이냐? 아.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짜리일까요? 저 그거 뭐 한 10만 원이면 팔아버릴 것 같은데 네. 김경수한테는 그 복권이 얼마짜리일까요? 아.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김경수가 대통령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 조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몇 조. 안 좋은 건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을 뭐 이렇게 이제 예. 이번에 이제 김경수한테 발령되는 복권장은요. 단순한 복권장이 아니고 복권이다 이건 복권. 그냥 그야말로 복권이고요. 로또구나. 로또 됐다. 로또. 김경수 로또 됐다. 로또죠. 야, 이거 새로운 해석. 로또 됐다. 네네. 정치 허가증이고 정치 허가증.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매주 그 발행되는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 김경수에게 그 복권이 당첨되는 게 이게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이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목 나왔어요. 네. 오늘 저 더라코름 제목 정혁진 1억 현금으로 뿌릴 것. 박제시키시죠. 김경수 사면 로또 당첨 100배. 야, 이렇게 우리 돈으로 제목 뽑으면 돼. 정법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계산적이라. 은근히 계산 잘하세요. 자, 그런데 여당 대표와 또 사선 중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김정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지난번에 양정철 누굽니까 박영선 전 의원의 뭐 총리 뭐 실장설보다 더 당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원 게시판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만 저도 개 이제 이상 막 들어봤더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친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뜻이다.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진압하는 그런 그 의견들 또는 그러니까 SNS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말이야 홍준표 시장 같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사면돼 놓고 왜 복권을 안 되냐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좀 주춤해야 되잖아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친한이다 이게 아니고 보수를 힘들게 했다. 보수 우파의 그런 친윤, 친한 이걸 뛰어넘는 분노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참 운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이 스타일이 먹히는지 모르지만 일부 친한 그룹에서도 이게 사면권이 고유권한인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앞으로 싸워야 될 일도 많고 또 거리를 둬야 될 일도 많고 진짜 차별화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각을 너무 힘을 세우지 빼면 말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조선일보 그 금요일 날 기사 이후에 또 다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뒷받침하는 당원 게시판에 이 불길이 안 잡히질
기는커녕 계속 불길에 번졌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맞다. 그때 6천에서 4천이 더 올라간 거예요. 아. 제가 6천까지 봤거든요. 그 기로에 선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불을 못 껐다. 그러니까 친윤이나 혹은 또는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그 그룹이 불을 못 끈 비판을 해도. 사안이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의도는 뭡니까? 법조님. 사면 복권은요. 예. 이게 삼권 분립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아니겠습니까? 분리되는 사법부에서 저 사람은 범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일반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사면 복권이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치 행위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시니까 굉장히 그 정치의 뭐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셨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우리 대통령에도 좀 비판 너무 이렇게 좀 지지의 마음도 담아서 해주세요. 아니 저희 대통령 되셨으니까 어마어마하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예, 칭송하는 의미예요. 오해하지 이게 마세요. 보수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불쾌하게 들어가고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 같은 참새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 황새나 예, 예. 봉황, 봉황. 그렇지. 이 황새라니 봉황. 봉황. 예. 봉황의 뜻을 저 같은 참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의도가 그 의도가 뭘까? 예컨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여야 협치가 된다. 예컨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의 말을 무시하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말을 들어줘 가지고 김경수를 복권해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그 건의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우려를 무시했다.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윤 대통령의 의도가 여야 협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 분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 사건이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우려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우리 변호사님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정 법조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잠깐 조금 그래도 봉황의 봉황. 뭐 꼬리 털이라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윤 대통령의 털을. 노력을 해보면 예, 봉황의 털. 사실 이건 1대 깃털. 28의 교환이었다. 1대 28? 예, 예. 그게 무슨 1대 말이에요? 28. 김경수 한 사람의 아, 여권 국민의힘 전 의원 내지는 정치인 28명을 지금 교환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김경수라는 사람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아, 대통령의 뜻은 이거.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28명. 김경수 한 명으로 딱 쳐버렸어. 이 사람들 다 구해줬어. 아하. 이게 지금 안 먹힌 거야. 그 좀 안에 엄청난 분들 많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수석 막 이런 현기환 분들. 수석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진짜 섭섭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 원유철, 오선 의원. 맞네. 원유철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예. 오산. 염동열, 노철래, 신하경, 권오을, 홍일표, 박종희, 박준형, 송희경. 이 사람들 전부 다 합하면은 한 100선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합치면 예. 자 5선, 뭐 4선, 3선, 재선 다 쟁쟁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친박, 깨친 그러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섭하지. 왜 나를 언급 안 해? 내가 돌아왔는데 예.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오는데. 라커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분들이 바로 사실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핵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 봉황의 의도. 그렇죠. 윤 대통령은 용산의 뭐냐면 의도. 자, 이제 지선도 오고 또 이제 뭐 보궐도 오고 자, 한동훈 대표 사랑 고민하지 마. 왜 그 신선한 거 뭐 새로운 사람 아예 고민하지 마.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권시켜 줬어. 인재 영입위원회 필요 없다. 인재영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다 경기도와 뭐 충청도와 강원 선수단. 선수단 여기에 또 뭐 오산시장, 대전시장, 뭐 또 청양군수까지 지자체장들까지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복권을 시켰으므로
이 한동훈 대표의 고민을 내가 덜어줬다. 한동훈 대표가 상징하는 뭐 새로움, 개혁 이런 거보다 에이 쓰던 사람, 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예. 대통령이 같이 식사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요거 말씀도 하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간부들과 의원들 많이 또 사면해드립니다. 요것도 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대 28 트레이드 맞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28은 은퇴한 선수들이에요. 그다음에 1은 현역이잖아. 현역이었어요 그분도? 김경수도? 김경수 현역이 되잖아요. 이제 출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선수단으로. 그러니까 네. 예컨대 지금 프로야구 지금 뭐 다승 1, 2등 누군가 봤더니 두산의 곽빈 선수 잘하더라고요. 예컨대 예. 곽빈을 갖다가 이제 그 풀어주고 28명의 뭐 누굴 갖다 끼워 넣느냐? 예. 뭐 이만수, 뭐 송진, 김봉현. 뭐 송진우, 그러니까. 선동열, 최동원 김우열, 막, 단어 예. 28명. 유승환 뭐 예. 근데 그 28명이 전력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풀어지는 사람들 중에 정치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봤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피선거권의 의미가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 이분들 섭하죠. 예를 들어서 이종훈 평론가님. 예. 조윤선, 안종범 이분들이 또 나서느냐? 그건 저도 갸웃할 수 있지만 지금 원유철 전 의원은 얼마나 사실 지역구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이번에 그 새로 그 총선에 나온 사람들 네. 함께 좀 도와주고 했던 그랬구나. 사람이고, 기사 보시면 이거예요. 인천일보, 인천 신문들이 우리는 4명이나 돌아왔다. 지선에서 이렇게 지금 변할 거다. 풍부할 것이다. 이분들 진짜 이번에 전부 다 지선에 나오고 싶은 분들 다예요, 다. 다 은퇴했다면 섭하지. 역시 그러면은 최강 야구가 아니라 실제 프로야구 선수단이다. 그럼요. 최강 야구에서도 거기서 저 프로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최강 야구 잘하면 예. 또 프로로 갈 수 있고. 프로로 한두 명 한화에도 있죠. 갔잖아요. 맞아요. 제가 몰랐어요. 내 한계야.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이 이번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네. 28 선수단이 회복됐다. 대통령의 큰 그림이 그거다. 예, 기뻐하지요. 그렇구나. 기뻐하지요. 자, 예. 그러면 요 세 분만 놓고 좁혀서 보면 네. 대통령,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김경수 4명으로 짚어보면 누가 가장 이번에 점수를 얻은 게임이에요? 김경수? 그렇죠. 아주 제일 이익을 본 사람. 제일 이익을 본 사람. 그럼 김경수. 김경수 복권 당첨. 네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전 대표. 예. 이재명 곧 대표. 곧 대표. 네. 좋네. 곧 대표. 이재명 곧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점수를 못 얻은 것 같아요. 점수 못 얻었다. 네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한 대로 되는 게 꼭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이제.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돼. 내 말대로 대통령이 내 말씀을 들어주셨다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안 들어줘도 되는 말씀을 왜 들어주셨나? 그 다른 건 다 안 들어줬는데 왜 이건 더 들어줬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둘 중에 누가 더 점수 얻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일 것 한동훈 같아요. 대표가 점수 얻었다. 네네. 저는 제 생각 약간 다른 게 일단 누구죠? 김경수 지사가 점수를 얻었을까? 김경수 지사 본인의 생각과 이제 다르게 가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어떤 플랜이 있었거나 혹은 정치판에 안 들어오거나 그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취재도 많이 하고 같이 직접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개인 권력력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요만히 아니에요. 강하지 않아요. 예. 네, 개인적으로 그냥, 막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뭘 하고 카리스마 있게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데에서는 좀 취약한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그런데 지금은 가야 돼요. 히스토리 콜주유. 가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건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도 반반이에요. 아까 제가 뭐 기뻐한다고는 표현했지만 반은 사선 의원들의 중진들과의 중진들이 뜻을 모아서 한동훈 손을 들어준 셈이 돼버렸어요. 사선 정도의 이 안이 다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목소리를 모아서 이건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얘기, 당신 얘기가 맞아라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게 내 편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 28명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지선이라든지 인재영입. 이런 과정에서 인물. 완전히 이 당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비대위 때는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뭐 어떤 변명을 하거나 혹은 뭐 외부 탓이라도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당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세력을 형성하거나 뭐 어떤 SNS상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판을 뛰어들어서 흔들기 시작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부담될 수 마이너스다. 있겠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우리 눈높이에 맞는 사람은 대통령이냐 한동훈 대표냐 그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한동훈. 후자인 것 같다라는 한동훈 대표다. 그런 인상을 갖다 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대통령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김경수 복권이 절대로 결사반대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힌 거고 그게 많은 보수 지지자들 눈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면은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복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아주 그 드라마틱한 뭐 어떤 결과가 그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 생각이 역시 짧았구나 이럴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야당이 분열될 수 있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나 이거 반대 의견이야라고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키워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의도가 안 된 거예요. 의도라는 게 만약에 야권의 분열을 획책한다면 김경수의 책을 올려줘야 분열이 돼요. 안 그래요? 김경수가 조용히 그냥 스며들듯이 복권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그냥 가버리면 그게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대선 주자급으로 올려줘야지. 올려줘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운명처럼 이제 PK의 맹주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뭉쳐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세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야권 분열도 안 되고 위협이 되지 못해요. 한동훈 잘했다. 정 변호사님. 일단은 조용히 있었으면 보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가요? 지금보다는 덜했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라도 이거 김경수 복권한 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물론 한동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증폭된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은 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부터 김경수 하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변수가 제일 큰 변수가 뭐냐면 원래 오늘 판결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누구 판결이 나오기로 돼 있었냐면 김혜경 씨 판결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오늘 그 연기가 되지 않고 오늘 김혜경 씨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에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에 위증교사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도가 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가 나름 그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럼 야권이 실질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김경수 전 지사 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잘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이재명 대표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본인은 또 이제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또 김현정의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퇴 의사 없다. 그리고 이제 야권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광복회에서도 이 기념식 참석 안 하겠다 불참을 선언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인데 자, 일단은 김영석 관장의 어제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학문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될 것인데 마치 중세교회가 기동설을 주장하는 갈레오를 종교 재판에서 어제 오전 사형에 처한 상황이죠. 것처럼 기자들과 여론몰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했고 저 마녀 인터뷰 후에 사냥하듯이 KBS 인터뷰를 갔었던 인민 것 같아요.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광복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어떤 인사들도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주장하는 건국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하고 싶다. 밝혀드리는 것이 이종찬 바른 광복회장과 도리지 토론하고 싶다. 엉뚱한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아 김형석 연대 주장으로 교수와 다른 분이구나. 국론을 부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워낙 바람직한 유명하신 일이 아니다. 김영석 백세 백세 나오신, 교수님. 예. 자 일단 김영석 관장의 어제 인터뷰 내용이었고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세요.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알리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토론도 하자라는 것인데 일단 좀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 관장이 핵심을 잘 꿰뚫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네. 사실 뭐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혹은 민주당이 뉴라이트 운운하지만 김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뉴라이트를 아는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뭐 일제 시대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 그런데 김영석 교수의 논문이나 김영석 교수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그 어떠한 뉴라이트적 시각도 없어요. 그건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을 텐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아니면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니면 되게 뭐냐면 뭐예요? 예. 복수로 지금 추천이 됐는데 아. 다른 사람이 누구냐? 김진 지금 예. 강복회 부회장 김구 선생의 손자. 아.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 그냥 묻지마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독립 기념관 관장이 11명이 있었는데 네. 8명이 유공자 후손이에요. 아하. 근데 2명만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그 2명이 하필이면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때 김상웅 그 언론인 출신 해서 또 광복회가 그때 화를 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시에 뭐죠? 김건웅? 교수 출신을 교수. 했어요. 아. 그때 또 화를 냈고 아. 이번에 또 독립기념관 독립 유공자 후손이 될 줄 알았는데 예. 더군다나 김구의 혈통인데 아. 더군다나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이 밀고 있는데 예. 감히 내 아들의 친구가 나를 거역해 아하.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거지 예. 실제로 이게 논쟁 벌일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민주당이 아주 좋아할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그 이 책 중에 예. 뭐가 있는지 아세요? 5.18에 진실해서 5.18이 북한 사주가 아니다라는 걸 낱낱이 밝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예. 그래 지금 이종찬 강복회장이 화를 냈다 예. 드디어 그래갖고 우리가 친일로 같이 가자 뭐 선동을 하자 이거에 불과하지 민주당이 뭐 또 김관장을 뭐 그렇게까지 무슨 싫어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시던데 김영석 교수 처음 봤어요. 저 누군지 몰랐어요. 뭐 학계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 처음 봤는데 네. 보니까 건대 사학과 졸업하시고 경희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총신대 교수도 하고 고신대 석좌 교수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뭐 상도 타셨더라고요. 통일문화대상 2003년도에 탔고 정일영, 이태영 민주시민상. 이런 상도 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석 교수의 논문 본 적도 없고요, 책도 본 적도 없고요. 예. 뭐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죠. 지금 광복회장인가요?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저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가 이제 김영석 이제 관장 된 거 아닌가요? 관장이죠. 일명이에요. 지금 임명됐죠. 됐죠. 네네. 김영석 관장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에 시작한 것으로 봤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그 김영석 관장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김영석 관장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한 것이다.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이종찬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는 식민지배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이 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 왜냐하면 김영석 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해서 1948년에 완성된 것이다. 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헌법을 찾아봤어요. 지금 헌법 말고 재헌헌법. 재헌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선봉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제헌헌법에 나온 그 이야기가 김영석 관장 이야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그 조상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회영 씨나 이런 분들은 그거 안 하셨을 거예요. 창씨개명. 그런데 사실은 일제 시대 말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은 창씨개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유명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 뭐 조상들도 다 창씨개명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창씨개명까지 했는데 일제 시대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일본 국적이고 어디 여행 갈 때 일본 여권 들고 다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그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누굽니까? 손기정 송기정 선생이 금메달 따셨잖아요. 예. 가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장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동아일보에서 가리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일제 시대 때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조상님들부터 해가지고 이회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독립운동을 갖다 한 것이다. 이게 뭐가 모순되는 건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김영석 관장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조금 더 적확하게 밝혀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자진 사퇴하시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찾은 바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저로서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이철우 교수 이제 그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이죠. 이분이 네네. 이제 대통령의 57년 중마고. 네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에 사람들 구속한 법제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함부로 끌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제의 한국인 진용이 강제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 같이 만약에 일본 국민이었다. 그럼 만약에 강제징용도 성립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철우 교수의 논리죠. 근데 제가 이철우 교수님 그 뭐 예. 페이스북에 쓴 글인가 그거 읽어봤는데 예. 솔직히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몇 번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예. 고종이 예. 나라 그 운영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되찾아가지고 1945년에 이제 해방되고 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립되고 해가지고 7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 소득 앞질렀잖아요. 그러면 됐지. 여기에다가 뭘 더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되나?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도 뒷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어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억울하게 자발적으로 신민이 된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그 일본의 어떤 국적을 갖게 됐다까지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갖고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김영석 교수가 뒷부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부분에 한 얘기와 뒷부분의 맥락을 보면 그걸 정당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그 조선이 잘못하고 해서 일본이 이 국토를 빼앗고 그 국적까지도 다 바꿔버렸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또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다. 근데 뒤엔 말은 다 지워버리고 앞에 말만 해서 일본의 정당하다. 일본의 일본의 국적 관점으로 얘기한 것이다. 얘기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 요것도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있을 수도 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간첩 있었어요. 예.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 청와대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밀정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있다라고 하면 꼭 찍어가지고 누구가 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에 북한 그 김정은 거기에 뭐 우리나라 북파 간첩이 있다 이런 이야기한 거랑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때 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뭐 동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친일파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식민지입니까? 밀정이 있어야 되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그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 예. 민주당의 뿌리가 어디죠? 한민당이에요. 한민당이 어떠한 세력으로 당이 시작이 되냐면 친일 세력이에요. 토착화된 진짜 토착화된 친일 세력이 지주라든지 이런 그룹이 사실 민계 한민당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자꾸 친일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당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처럼 그러니까 건국한 미국의 건국한 조지 워싱턴이 당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없었어요. 예. 자유당은 나중에 자신들이 만들어진 어떤 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이 가장 싫어했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독도 누가 지켰죠? 이승만 대통령이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죠? 그 라인을 아예 미국에 상관없이 그냥 선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지킨 대통령은 그 기록에 남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연설해서 그 부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뭐 친일이고 뭐 지금 국민의힘이 친일이고 하지만 역사 논쟁으로 시작을 하면 떳떳하지 못한 게 민주당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이 관련 논쟁이 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번 주 8.15 광복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지금 굉장히 언론을 향해서 또 이제 명팔이 하는 사람 이게 뿌리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비디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기자회견 위협하는 모습이죠. 최대의 정봉주 걸림돌이 우리 전 내부에 의원의.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또 말을 많이 또 주워 담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주 잡았나요? 뿌리뽑겠습니다. 예. 내가 얘기한 건 개딸이 아니다. 개딸은 명팔이 안 했다. 그래요. 참 예. 그래서 지금 정봉주 후보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명팔이는 누구일 것이냐. 정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아니 정봉주 의원이 이미 전과가 있어요. 전과?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만들었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지지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어.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막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정봉주 의원이 화가 나갖고 이땡땡 윤땡땡 뭐 양땡땡 너네들 봐라 내가 언제까지 의리 될 줄 아니? 너네 잘못 봤어. 나 정봉주야라고 욕을 해요. 나 정봉주야. 자기 유튜브에서 팬덤. 그러다가 다음 날 바로 아니 이해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땡땡 그 이해찬 아닙니다라고 바로 수습을 하거든요. 지금 정봉주 똑같아요. 어저께 아니 명팔이를 한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아니 개딸은 아니고요. 특정 소수예요. 한두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또 바꿉니다. 그럼 우리 정봉주 의원도 약간은 좀 마음이 약하신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겁나죠. 겁나나? 지금 어제 오늘 얼마나 사실 힘드셨을까 마음에 위로를 보냅니다. 개딸분들한테. 야, 그렇구나. 네. 정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명팔이 뿌리 뽑으면 좋을 것 같다고. 글쎄하라 정봉주.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예. 민주당이 살려면 저런 사람들이 뿌리 뽑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적인 존재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암덩어리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원희룡 후보. 그 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앞덩어리 그런 언급하면 그 경선에 사람들은 좀 힘들어지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기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가 어쨌든 용기는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봉주 후보가 그 이른바 민주당에 있어서 영린을 갖다 건드리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박원석 전 의원의 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되면 큰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중간이 없어요. 오로아 나싱이에요. 되면 대통령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생을 어디서 이제 보내야 되고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게 절박한 사정인데 뭐 누구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박원석 의원이 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난처하고 난감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강하게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 좀 걷어들여야 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런 태도가 많더라고요. 적의 적은 내 편이다. 이를테면 지금 김경수 네. 박수 치는 사람들은 김경수가 이재명의 적이 될 테니까 박수를 쳐야 된다. 또 이 정봉주도 이재명에 지금 대항하니까 예. 박수 쳐야 된다. 근데 저는 정봉주는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근절돼야 된다. 뭐냐면 수박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에요.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수박하고 수박이라는 표현 내가 제일 그다음에 묻혔다. 이번에 만들어낸 말 명파리. 명파리. 이 정봉주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저격수셨구나 우리 이종훈 그런가요? 어찌됐든 조금만 계속해 볼게요. 계속해 이렇게 해서 보세요. 예, 어떤 예. 표현을 딱 해갖고 그 집단을 하나의 어떤 그 표현으로 가다버리는 거예요. 라벨링. 그러니까 구도화, 라벨링. 프레임.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정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박이라는 말이 왜 나쁜지 아세요?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대상화한다. 그러니까 수박을 깨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테러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나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그게 대표적인 게 나치예요. 나치에서 소년들을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유대인은 쥐야, 유대인은 바퀴벌레야, 유대인은 곤충이야. 이렇게 예. 가르쳐요. 그럼 이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죠? 군인이 돼요. 그리고 저기 가서 그 수용소 가서 가스 다 밸브 하고 총 쏴요. 예. 왜? 어렸을 때부터 대상화시킨 거예요. 예. 유대인을 대상화시킨 세뇌가 그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을 깨는 행위를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수박이라고 지칭되는 국회의원을 테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대상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악마화시키고 집단화시켜서 그것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행태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뭐 여야 모두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좀 시사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 변호사님은 저 얘기 정봉주- 딱 들으니까 예. 수박으로 흥한 사람 수박으로 쇠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아주 그 탁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또 우리 형님의 의견을 아주 그냥 큰 박수를 치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예, 그 명파리를 뿌리 뽑겠다, 잘라내겠다라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1위로 당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당선될 것 같거든요. 정봉주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명파리 하시는 분? 그 뿌리는 당연히 못 뽑을 거고요. 어떻게 본인이 뽑을 그런데 수 오히려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하는 바가 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라면서요. 네.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봉주 의원이 2등은커녕 아. 한 4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누적 투표도 있지만 앞으로 네네. 남은 게 한 60% 남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뭐 턱걸이로 5등을 해서라도 최고위원이 되면 어쨌든 박원석 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은 네.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든 뭘 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게 박원석 전 의원이 허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또 포인트가 근데 아닌가 여야 모두 싶습니다. 최고위가 뭐 5대 4든 몇 대 몇을 하든 사실은 표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네. 표결로 최고위원들의 표결로 가면 당연히 이제 콩가루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다 그냥 일치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상황이 올까요? 표결해서 막 아니 지난번에 봉숭아학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예. 민주당 때 저 누구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예.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때 어떤 제도였냐면 예. 다 뽑고 1등이 대표, 2등이 최고위원, 3등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뽑았어요. 그러니까 합의제처럼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두제 같이. 봉숭아학당이 되니까 여야 이쪽 당 할 거 없이 따로따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대표 따로 뽑아갖고 대표한테 권력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고위원 따로 뽑아갖고 수석 최고위원제도 없애고 여기도 수석 최고위원이 말을 붙여서 그렇지 권한 없어요. 만약에 거리가 되면 원내대표예요. 양쪽 다 원내대표가 그거 승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제도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박원석 그 의원은 아마 말을 조금 이렇게 그 도와준답시고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꺼낸 것 같긴 한데 근데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박원석이 잘못했다.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우리 좀 박원석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뭐 이거 말씀 한번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인데 5명 한번 예언해 보세요. 누가 다 5위까지 들어갈지. 일단은 김민석 후보는 당연히 1위. 이제 되는 거고. 김민석. 그 다음에 그 누가 있죠? 그 김병주 김병주. 후보. 김병주 후보. 그 다음에 이현주, 민영배, 강선우, 한준호. 한준호 그 후보가 지금 한 3, 4등 하잖아요. 4위. 4위. 예. 그다음 결국은 지금대로 하면은 이제 정봉주 후보 된다라고 치면은 예. 결국 이현주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5위 있나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뭐 아무나 되셔도 뭐 다 크게 관심 그분이 없다. 그분 아닐까 크게 그런 관심 생각이 듭니다. 없으시다는 거. 네네. 두 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거의 비슷한 능력을 아니, 갖고 모두- 계심으로. 아니, 캐릭터가 비슷한 관심이 것 같아요. 없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종호 평론가님 누가 되시나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별 차이가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뭐 김민석 그다음에 정봉주, 김병주, 한준호, 김병주, 한준호? 한준호. 와 한준호 진짜 전북에서 확 밀어줘서. 전주 출신. 근데 민영배 의원이 떨어진 광주. 게 광주 그때 광주에서 막 밀어줬는데 한준호는 뒷심이 있으나 왜냐하면 예. 자기가 고향이니까 수도권에서도 받을 수 있는 표가 있으나 예. 민영배는 광주 이외에 수도권에서 못 받으니까 민영배 의원이 떨어지고 뭐 하니까 사실 그 더민주혁신회의 쪽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 예. 강선우 민영배가 떨어졌다. 그리고 광주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강 의원이 떨어졌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더민주혁신회의가 남는 게 없다. 아. 이렇게는 판단이 되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불구하고 또 두 분이 건강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락커럼이 됐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